여러분, 혹시 요즘 주변의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걸 느끼시나요? 돈이 왜 이렇게 빨리 나가냐, 빚은 점점 늘고 저축은 생각보다 없네.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최근 10년간 6070세대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번져가는 이상한 현상, 바로 돈은 줄고 빚은 늘고 점점 가난해지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통계와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사실 이 현상은 단순히 운이 나쁘다거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값 폭등, 물가 상승,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현실, 금융 구조 문제까지 겹치면서 나타난 구조적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6070세대 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빚을 지고 생활이 점점 빠듯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릴 거예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과 전략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6070세대의 경제 현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소득은 어떻게 변했고 빚은 얼마나 늘었는지,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지 한 걸음씩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여러분, 사실 우리 60대, 70대 분들이 요즘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최근 10년을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소득은 줄어드는데 생활비와 빚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부터 볼게요. 과거에는 은퇴를 앞두고도 일자리를 조금만 더 유지하면 충분히 생활이 가능했지만 요즘은 정년을 채워도 연금이나 저축만으로는 기본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맞벌이가 아니거나 평생 한 직장에서만 일한 분들은 연금 수령액이 생각보다 적죠. 게다가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생각해 보세요. 배추 한 통, 계란 한 판 사는 것도 예전과 비교하면 훨씬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득 감소뿐만이 아니에요. 집값이 폭등하면서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생활에 여유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평생 모아도 은퇴 후 부동산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는 쉽지 않아요. 오히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생활비로 조금씩 쓰다 보면 빚이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6070세대의 평균 부채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카드 대금, 생활자금 대출, 혹은 친척과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포함하면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월급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빚 상환에 허덕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마음도 점점 불안해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까지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은퇴 준비 자체가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중에 연금으로 해결하겠지 하고 계획을 미루다가 정작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이런 준비 부족은 결국 생활비 부족 대출 의존 빚 증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6070세대의 경제 현실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 정년 퇴직, 연금만으로는 생활 불충분. 생활비 부담 증가 물가 상승, 건강관리 비용 증가. 부채 증가 카드 대출 의존, 담보 대출 등 구조적 문제. 은퇴 준비 부족 연금 저축만으로는 부족.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주변과 비교하며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나만 힘든 게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같은 세대 많은 사람들이 겪는 구조적 현실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조금 더 마음을 다잡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왜 많은 6070세대 분들이 빚에 시달리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금융권 구조와 고금리,
그리고 카드와 대출 의존입니다. 여러분,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단순히 이자가 붙는다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론 이자가 점점 불어나면서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지는 구조가 많습니다. 특히 신용이 낮거나 나이가 많아지면서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분들은 고금리 대출을 쓰게 되고 결국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카드 대금이 밀리면 연체 이자가 붙죠. 작게는 몇만 원, 많게는 몇십만 원까지도 매달 불어납니다. 거기다 생활비 때문에 다시 카드를 쓰거나 부족한 돈을 다른 대출로 메우다 보면 돈을 갚으려고 돈을 빌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은행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고 소득이 일정치 않으면 일반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금융이나 고금리 대출로 눈을 돌리게 되죠. 처음엔 몇백만 원이었지만 이자가 붙으면서 몇천만 원으로 불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작은 생활비 대출 정도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금융 구조 자체가 젊은 세대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세대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지만 요즘 금융 시스템은 신용 점수, 소득 증빙, 디지털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안정적으로 살아온 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역설이 생기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6070세대 분들이 의존하는 것이 바로 카드와 소액 대출입니다. 이번 달은 카드로 해결하고 다음 달에 갚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자가 붙고 다시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카드를 쓰게 되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빚의 규모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넘어버리죠.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나는 소액만 빌렸는데 이자가 너무 많이 붙어서 갚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금융권 구조와 고금리 카드 대출 의존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시스템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계획을 못 세워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구조에 들어가면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대응은 내가 지금 얼마나 빚이 있고 이자가 얼마나 붙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막연히 조금씩 갚아야지가 아니라 숫자를 명확히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금융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6070세대가 빚에 시달리는 첫 번째 이유는 금융구조와 고금리 카드 대출 의존이었죠. 그럼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연금저축 부족과 생활비 부담, 그리고 물가 상승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 연금이나 저축으로 나중에 해결하겠지 하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공적연금이 매달 들어오지만 요즘 물가와 건강관리비를 고려하면 빠듯한 경우가 많아요. 전기세, 가스비, 식료품비, 병원비 등 매달 나가는 필수 비용만 생각해도 연금으로는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생활비 부담이 점점 늘어납니다. 식료품, 공과금, 약값, 의료비까지 합하면 은퇴 후 고정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힘든 상황이 되죠.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축을 깨거나 부족한 돈을 카드와 대출로 메우게 됩니다. 결국 생활비 때문에 빚을 진다라는 구조가 반복되는 거예요. 또한 젊었을 때 충분히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 교육, 집 마련, 생활비 등으로 저축할 여력이 없었다면 은퇴 시점에 남은 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집 수리비가 발생하면 바로 대출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물가 상승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10년간 생활비는 꾸준히 올랐지만 연금과 고정소득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정도 생활비면 충분했는데 하던 수준이 이제는 빠듯해지고 결국 카드와 대출로 생활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리하자면 빚 증가의 두 번째 구조적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연금저축 부족. 젊었을 때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면 은퇴 후 생활비 부족. 생활비 부담 증가. 건강, 식료품, 공과금 등 필수 비용 상승. 카드 대출 의존. 물가 상승. 연금과 고정소득은 거의 변동 없지만 생활비는 꾸준히 증가. 이 부분을 이해하면 단순히 돈을 아껴 쓰자라고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생활비 구조 자체가 이미 부족하게 설계돼 있고 예상치 못한 비용이 생기면 빚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제 빚과 생활비 부담이 단순히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6070세대 분들이 겪는 두려움과 불안, 죄책감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 몸에 배어있는 책임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겹치면서 심리적 부담이 커집니다. 먼저 불안감부터 살펴볼까요? 매달 카드 결제일이나 대출 상환일이 다가오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밤에 잠을 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지? 혹시 더 큰 빚이 생기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불안은 작은 생활 습관에도 영향을 줘서 식사도 불규칙해지고 건강 관리도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죄책감도 큽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배우자에게 미안한 마음, 혹은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뒤처진다는 생각이 계속 생기죠. 많은 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준비를 못했을까 하고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입니다. 주변 환경과 금융 시스템, 물가 상승과 연금 구조가 함께 만든 현실이에요. 스스로를 너무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주변과 비교하는 심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옆집 이웃은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은 손주 교육비까지 여유롭게 마련했다고 보면 자신만 뒤처진 느낌이 들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비교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나만의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작은 목표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건강 문제까지 겹치는 악순환을 조심해야 합니다. 불안과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수면 장애, 소화 문제, 혈압 상승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가 늘어나고 다시 생활비 부담과 빚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심리와 경제가 함께 악순환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불안감 상환일과 생활비 부담이 반복되면서 마음이 지치지만 정보를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불안을 줄일 수 있음. 죄책감과 비교, 나만 뒤처졌다고 느낄 수 있지만 구조적 현실임을 이해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 건강 문제와 악순환 마음과 몸이 함께 지치지 않도록 작은 관리와 행동이 필요함.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모든 심리적 부담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가까운 가족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필요하면 금융 상담, 복지 지원 등을 활용하면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작은 행동, 예를 들어 지출 목록 작성, 상담 예약, 생활비 구조 점검 같은 것만 해도 불안감이 줄고 죄책감도 조금씩 사라집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야기를 들으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공감도 되고 현실적으로 대처할 방법도 조금씩 떠오를 거예요. 먼저 김정수 씨 67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정수 씨는 평생 작은 제조업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은퇴 전까지 꾸준히 월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죠. 처음에는 카드 몇 장으로 생활비를 메웠는데 몇 달이 지나자 카드 결제액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만 버티면 되겠지 했지만 의료비와 공과금, 집 수리비가 겹치면서 어느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정수 씨는 스스로를 자책했고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마음속으로 고민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상담을 통해 빚의 구조를 파악하고 상환 계획을 세우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 박영애 씨 65세 이야기입니다. 영애 씨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남편이 갑작스런 건강 문제로 일을 못하게 되면서 가정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걱정이 매일 이어졌고 생활비 부족을 메우기 위해 소액 대출과 카드 결제를 반복했어요. 주변 친구들이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산다고 생각하니 마음은 더 무거워졌죠. 하지만 가족과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복지 지원과 금융 상담을 병행하면서 조금씩 빚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사례, 이재훈 씨 70세는 평생 한 직장에서 일했지만 물가 상승과 건강 문제로 생활이 점점 빠듯해졌습니다. 연금과 저축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상황까지 생겼어요. 처음에는 조금만 빌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반복되면서 결국 빚이 수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재훈 씨는 상담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하고 생활비 구조를 재점검하면서 점차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몇 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건강 문제, 집 수리비, 물가 상승 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 작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남 처음에는 소액이지만 반복되면 감당하기 어려움. 혼자 고민하면 심리적 부담 증가, 불안, 죄책감, 스트레스, 건강 문제까지 이어짐. 정확한 파악과 상담으로 해결 가능. 금융 상담, 복지 지원, 가족과의 공유가 중요. 이제 중요한 건 사례에서 배운 교훈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빚이 늘어나고 생활이 빠듯해질수록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출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고 상환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현실을 이해했으니 다음 단계는 실질적인 해결책과 예방법을 살펴보는 겁니다. 6070세대라고 해서 늦은 게 아니에요.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 지원금과 복지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정부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금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초연금, 긴급생활지원금, 건강보험 경감 등 놓치기 쉬운 제도가 많아요. 중요한 건 나는 괜찮겠지 하고 지나치지 않고 자격이 되는 제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인터넷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간단히 조회할 수 있고 상담을 받으면 더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채 관리입니다. 이미 빚이 있다면 그냥 갚으려고 애쓰기보다는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카드 대출 내역을 하나씩 확인하고 금리가 높은 대출부터 우선적으로 상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필요하면 금융 상담을 통해 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상환 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면 불안과 스트레스가 쌓이지만 전문가와 함께 계획을 세우면 훨씬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생활비 절약과 구조 점검도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달 나가는 공과 금과 생활비를 기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식료품 구입은 할인 쿠폰이나 공동 구매를 활용하고 의료비는 건강보험 혜택과 무료 검진을 적극 활용하세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카드와 대출 의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안정도 해결책의 일부입니다. 빚과 생활 부담 때문에 불안하거나 죄책감을 느낀다면 가족이나 지인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함께 고민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달 카드 결제액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정부 지원금 조회부터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면 작지만 눈에 보이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취감은 다시 자신감을 주고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함께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지난 10년간 6070세대가 겪은 현실을 이야기했죠. 소득은 줄고 생활비 부담은 커지고 집값과 물가 상승으로 많은 분들이 빚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두 가지 큰 구조적 원인을 확인했어요. 첫째, 금융 구조와 고금리 카드 대출 의존으로 인해 작은 빚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구조. 둘째, 연금과 저축 부족, 생활비 부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이 빠듯해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빚과 생활 부담이 쌓이면서 마음속에서는 불안, 죄책감, 주변과의 비교, 그리고 건강 문제까지 겹치는 심리적 부담이 생겼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운 것처럼 나만 이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해결책과 예방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정부 지원금과 복지제도 활용, 부채 관리와 금융 상담, 생활비 절약, 그리고 가족 지인과 고민 공유까지. 작은 목표부터 실천하면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 수 있고 마음의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공감되거나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나눠주세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 공유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인 정보와 해결책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 내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대로 지출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금과 금융 상담을 확인하고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 그 작은 실천이 모이면 빚과 불안에서 조금씩 벗어나 안정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 때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과 나누고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모두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